필라델피아시 인근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거액의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이 지역에서 벌써 5번째입니다. LA에서 연방이민단속 요원이 장애가 있는 10대 학생을 오인해 체포한 뒤 총까지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도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전국 최고의 커뮤니티 컬리지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8개 대학이 전국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시 인근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거액의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이 지역에서 벌써 5번째 발생한 유사 사건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쇼핑몰 주차장. 현금 수송차 직원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후드를 뒤집어 쓴 2명이 뒤에서 직원에게 달려듭니다. 잠시 뒤 이들은 가방을 빼앗아 빠져나왔는데 한 명은 권총을, 또 다른 한 명은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아큐라 세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방 안에는 7~8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은 얼마 뒤 인근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몽고메리 카운티 엘킨스 파크의 한인 밀집 상가 지역입니다. 대형 한인마켓과 은행, 제과점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당시 CCTV에는 쇼핑을 하러 온 한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총격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 수송 업무차 한인마켓 안으로 이동하던 중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던 강도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량이 많은 대형마트에 정기적으로 현금 수송업체가 방문한다는 점,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이고 또 넓은 주차장과 출입로 때문에 혼란을 틈타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 치밀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필라델피아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5번째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입니다. 앞서 6월 2일과 6월 21일, 7월 2일과 7월 15일 4차례 유사 범행이 이뤄졌는데 경찰은 동일범 또는 조직 범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오인해 체포한 뒤 총까지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는 학생 및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아를레타 고등학교 인근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장애를 가진 15세 남학생을 차량에서 끌어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해당 학교의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에 위치한 샌퍼난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교 직원 및 LA 경찰의 개입으로 학생은 곧 풀려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신원을 오해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LA 교육감은 오해를 받은 학생이 풀려났다고 해서 그 학생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런 일은 어디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을 오인해 체포한 현장에서는 요원들이 남긴 실탄 일부가 발견돼 교육부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직원 사이에서는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체포될까 두려워 등교를 포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르발료 LA 학군 교육감은 카렌 베스 LA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구역을 지난해 40여 곳에서 올해 1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100곳 이상의 구역에서 LA 경찰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순찰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민 단속 위험이 높은 1만여 가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안전 정보를 제공했고 다국어 가족 대비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또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연민 기금을 조성하고 이민 신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350여 명의 교육부 직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노선 역시 재조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버스를 학교 구역의 연장선으로 간주해 이민 단속 요원들이 스쿨버스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요원들의 탑승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의 유효한 영장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LA 학군은 로스앤젤레스시 전역과 인근 25개 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특히 이민 단속으로 인해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금리 인하 폭도 보통 때의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주장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나온 물가지표가 환상적이었다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I do think we could go into a series of rate cuts here, starting with a 50 basis point rate cut in September. 평소 금리 조정폭인 0.25%포인트의 2배로 이른바 B컷으로 불리는 금리 인하입니다.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금리가 지금보다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는 낮았어야 한다며 이를 따라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이사로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다음 달 중순 금리 결정회의 전에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연준의 회의 내용이 바뀌게 될 거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연준 이사 2명을 포함하면 투표권을 가진 12명 가운데 최소 3명이 금리 인하 쪽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I'm hopeful that he can be, and he's going to be a great voice. It's going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Fed. It's going to change the narrative.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등 시장 금리가 하락했고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서도 물러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했다며 조기 지명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11월 말 36조 달러를 넘어선 지 8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1조 달러가 불어난 금액입니다. 미 재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총 국가 부채는 어제 오후 기준 37조 48억 1,76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총 부채보다 더 중요시하는 공공 보유 채무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한 공공 보유 부채는 약 29조 6천억 달러로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비상사태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행동하기 전에 지속 불가능한 부채라는 현실에 맞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속 불가능한 재정 구조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신호라면서 현재 우리 국가 부채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정 적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월의 경우 관세 수입이 약 210억 달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19%인 470억 달러 증가한 2,9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 수입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으로 지난해 7월 71억 달러이던 것이 올해 7월 277억 달러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관세 수입은 올해 4월 이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올해 전국 최고의 커뮤니티 컬리지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8개 대학이 전국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개인 재정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전국 6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대상으로 학비, 재정 지원, 졸업 후 취업 성과 등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우드랜드 커뮤니티 컬리지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디엔자 컬리지가 전국 5위, 샌마테오 컬리지 6위, 세들백 컬리지 8위, 산타로사 주니어 컬리지 9위 등이 전국 톱10에 포함됐습니다. 모레노밸리 컬리지는 전국 11위를 기록했고 어바인 밸리 컬리지는 12위, 노르코 컬리지 18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별 순위에서 캘리포니아는 전국 21위로 다수의 상위권 대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 시스템 순위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월렛허브 애널리스트 칩 루포는 우수한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며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 수용번호 4398번을 부여받고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받던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20분 동안 서울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건희 여사. 영장 발부 뒤 정식 수용됐습니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았습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김 여사는 원룸 형태인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CCTV로 감시를 받는 이방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선풍기 TV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이불이 있습니다. 크기는 6.6제곱미터 내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 크기인 10제곱미터보다 작습니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는 김 여사 방과 달리 세면대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식사, 운동, 목욕, 김 여사의 하루는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는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받습니다. 구속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은 교정당국에 인도됐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받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특검 조사를 갈 때도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탑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5만 달러만 내면 인간 배아의 지능 지수, IQ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선 유전자 검사를 통해 IQ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2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6,000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에 달하며 베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업체 중 하나인 누클리어스 지노믹스의 창업자 키안 사데기는 실리콘밸리가 IQ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통계 유전학과 사샤 구세브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성취를 이뤘으며 좋은 유전자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자녀들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각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장 높은 IQ를 가진 배아를 선택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이 가장 높은 배아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훔친 미니바이크를 타고 도주하던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110번 프리웨이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가디나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경찰이 훔친 미니바이크를 타던 남성을 멈춰 세웠지만 이 남성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용의 남성은 추격전 중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를 진입하며 역방향으로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10번 프리웨이에 진입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바이크를 뒤쫓았습니다. 용의자의 미니바이크는 405번 프리웨이 인근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연료가 떨어져 멈췄고 용의자는 자정 무렵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추격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 색 조명으로 물든 LA시청 점등식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한인 존리 LA시 의원은 오늘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야제인 1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LA시청을 태극기 색인 빨강, 파랑, 흰색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청이 한국 국경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주제로 한 시청 점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레일리 모드를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갔는데요. 3대 지수가 나란히 이틀 연속 오른 건 지난달 17일 이후 4주 만입니다. 특히 오늘 눈에 띈 건 바로 다우존스였습니다. 3대 지수 중 월등히 차이나게 상승했고 개장 내내 한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약세를 모면한 정도의 미미한 강세에 그쳤지만 두 지수 모두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9.9%까지 올랐고 10월과 12월 가능성은 100%에 달했는데요. 연내 3번까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투자 심리는 이틀 연속 사자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딱히 패닉 바잉은 없었고 상승 모멘텀의 기세 또한 제한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7월 PPI 지수를 앞두고 어제 CPI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PPI 발표 후에도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또한 어제 8주 만에 전 종목이 상승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 5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반전돼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곧이어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